노빈이 이번에 대전광역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됐더라고요. 그럼 그 뜻은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 대전은 언제까지 하락할까요? 현재 대전 부동산 흐름과 최근 투기과열지구 해제대로 인한 기대심리까지 고려해 본다면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하락세가 멈춘다고 해서 시세가 오른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전처럼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예요. 즉, 일부는 시세가 떨어지고 일부는 시세가 보합하면서 아마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럼 올 하반기가 되면 대전도 하락세가 멈출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전이 왜 하락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대전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 있죠? 세종시요. 그렇죠. 네. 대전과 세종은 거의 한 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원인을 찾을 때도 두 가지를 종합해서 찾아봐야 돼요. 대전광역시가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큰 영향은 세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과도한 상승, 단기간 내 상승으로 인한 숨고르기. 쉽게 말해서 대전과 세종 같은 경우는 최근 3, 4년 동안 시세가 장기간 그리고 또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시세라는 게 꼭 공급 물량으로만 인해서 하락하지가 않고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장기간 동안 우상하면 숨고르기 하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으니까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세종시가 21년에 공급이 제법 있다 보니까 그 공급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눌렸어요. 그리고 전세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세 시세가 많이 내려갔죠. 그 영향을 대전도 받았어요. 2021년 상반기에부터 세종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대전은 그 영향을 받아서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시세가 오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전세 가격도 붙어줘야 하거든요. 네. 근데 전세 가격이 붙지 않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 요인도 좀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 요인은 정부 규제로 인해서 매매 수요가 축소됐죠. 이게 세종은 16년, 17년 이렇게 조정하고 투기하고 조정하고 각각 나눠서 지정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2000년 6월에 대전은 조정하고 투기를 동시에 묶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규제로 인해서 매매 거래가 원활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매 수요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많이 올라서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인데 전세 가격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규제까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종하고 대전은 쉽게 상상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그럼 앞으로 공급 물량이 많냐라고 보면 세종은 작년 2021년까지는 제법 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확 줄어요. 그리고 대전도 2024년에는 좀 제법 있지만 올해하고 내년은 공급 물량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숨고르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시세가 하락할 확률이 지금 적으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하반기에는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 가격, 아까 말했죠. 전세 가격이 얼마나 우리가 회복할 건지가 포인트인데 네. 현재까지 전세 가격이 세종 같은 경우는 40% 전세가율이,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예요. 근데 과거에 세종 같은 데가 한참 좋았을 때는 60%, 그리고 대전은 한 70% 정도 됐었는데 대전은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세종은 확실히 많이 좀 떨어졌죠.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실제 가보면 전세가율 40%가 좀 평균값이고 실제 매물 기준으로 보면 한 30% 초반대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 현재 낮기 때문에 이 전세가율이 계속 더 낮아질 거냐라고 보면 앞전에 본 것처럼 공급 물량이 앞으로 한 1, 2년 동안 작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전세 가격이 공급으로 인해서 내려갈 확률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 가격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하반기 때는 회복을 조금씩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조금씩 보합하거나 조금씩 우상하다 보면 매매 가격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전세 가격으로 인해서 방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투기과열지 그 규제로 인해 매매 수요가 축소인데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대전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죠. 네. 다만 아시지만 조정지역의 해제까지는 아니지만 투기과열지구까지는 그래도 해제가 돼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많이 해제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해제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조정지역. 네. 해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심리까지 감안하면 저는 과거에 매매 거래가 줄어들었던 그 수요들이 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참 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가 한 19년도에서 20년도인데 10년 대비 그때가 가장 거래량이 많았거든요. 실거주나 외지인들이나. 근데 최근 거래량은 보면 대전이 규제 시점 2020년 6월 시점부터 거래량이 쭉쭉 줄어들면서 현재 2020년 6월 기준으로 거의 한 10년 동안 최저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매매 수요가 축소됐었는데 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서 매매 수요가 조금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매매 수요가 좀 살아난다면 당연히 기존에 매매 수요가 없었을 때는 물건들을 매도하는 입장에서 물건들 나오면 내 물건을 매수한 사람 적고 네. 매도하려는 사람 많다 보면 당연히 가격 경쟁을 하겠죠. 그럼 가격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가격 시세가 더 하락을 하는 건데 기존보다 매매 수요가 더 증가함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매매 가격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안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락했던 요인 크게 3가지. 이 3가지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정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 정도 되면 대전의 시세는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투자할 수는 없나요? 없진 않죠. 분명히 있죠. 우리가 투자자라면 남들보다 좀 한 발 빨리 네. 좀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약간 로망인데요. 현재도 분명히 틈새 시장은 있어요. 전세 가격과 상관없이 시세가 상승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게 네. 바로 재개발이죠. 대전광역시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구역들도 제법 있고 앞으로 진행될 구역들도 많아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중에 두 중에 뭐가 좋냐 따지면 뭐 장단점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직은 규제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투기 가열 지구일 때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규제가 뭐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이후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재개발에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투기 가열 지역은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재건축은 조합 설립부터 소유권 이전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영향이 있죠. 근데 이 투기가열지구, 이제까지 대전이 투기가열지구로 정비구역들이 거래가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투기가격이 해제됐죠. 그로 인해서 정비구역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도 투자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이유에는 이제까지 대전이 다른 지역 재개발, 재건축 대비 관심을 많이 안 가졌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대전의 재개발, 재건축은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현재 시점에서 좀 선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조정지역이 해제가 안 되면 가장 이슈되는 게 취득세죠. 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멸실된 구역을 사면 토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구역은 취득세를 초반에는 4.6%로 적용받고 추후 입주할 때쯤 한 2%에서 3% 사이를 더 추가로 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다주택자 12% 내는 것보다 확실히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요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세금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현재 대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전의 정비구역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은 지금부터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강의를 했을 때도 네. 대전의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 가열지구가 해제되면 관심을 필히 가져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 지금부터 관심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대전을 엄청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첫 번째로 기존에 있는 구축, 전세 가격으로 인해서 시세가 오를 수 있는 대상들을 제외하고 재개발을 먼저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요. 네.